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월 몇천만원 번다는 수익 인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당연히 그 틈을 파고들어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방법에 관련된 강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10만원대에서부터 30만원대까지 정말 작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업자 등록증, 기본 세팅 방법, 온라인 마켓 입점 방법, 스마트 스토어 세팅 및 운영 노하우, 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야 되는지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담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은 네이버 공식 교육센터에서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을 얻고 싶으시다면 판매처 사용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결국엔 정보 싸움입니다. 이 영상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이기게 되실 거고요. 월 1000만원을 정말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이 저에겐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저번에는 최소 다른 셀러들보다 20% 싸게 제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쇼핑몰 시작부터 판매까지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야겠죠. 쇼핑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하나로 전부 다 흡수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이 영상을 기획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하고 영상을 보시던 90%의 분들 이참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사실 온라인 판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만약 햄버거집을 차리려고 동네를 둘러봤더니 인근의 맛집으로 알려진 햄버거 가게가 5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 햄버거 가게를 차리는 판단이 과연 좋은 판단일까요? 당연히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경쟁이 없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햄버거집이 많음에도 햄버거집을 계속 차리는 건 햄버거가 돈이 잘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일 겁니다. 경쟁이 센 것도 사실이지만 경쟁이 센 곳에 들어가서 잘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이 센 햄버거 시장에서 다른 똑같은 햄버거 집들에 비해 독보적이게 다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차별화 전략을 쓰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생각해본 건데 제가 장사를 한다면 일반 패스트푸드가 아닌 500칼로리가 안 되는 다이어트 햄버거 집을 차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햄버거라는 키워드로 여러가지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일반 햄버거 가게가 아닌 다이어트 햄버거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한번 방문한 고객들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음식점의 4대 평가 요소인 맛, 인상, 가격, 친절도, 이 4가지 모두를 고객이 원하는 모든 면에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만족을 못하는 고객들은 굳이 내 가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고를 수 있는 식당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는 여기서 음식을 온라인 판매에서의 상품, 음식점의 위치는 온라인 상점에서의 노출, 음식점의 4대 평가 요소는 온라인 상점에서의 전환율이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집중해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댓글과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광고를 했는데 판매가 안 돼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품을 판매할 때는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했는지 고려해야 할 점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점의 위치, 음식점 4대 평가 요소 중 무언가 잘못 끼워져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판매, 즉 구매 전환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광고를 한다고 모두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해줄 상품을 가지고 잘 보여줘야지 광고로 유입이 되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는데요. 첫째,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둘째,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셋째, 고객에게 내 상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 3가지를 저희는 기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성을 꼬실 때도 상대가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대 주변에 어떤 이성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내가 선택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처럼 매 순간 기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우리 인생과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어려운 다른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의 유튜버, 블로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를 찾아라, 차별성 있는 제품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쟁 강도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별성 있는 제품? 그게 찾기 쉽나요?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게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방법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탭에 들어가서 카테고리 베스트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 페이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걸 돈이 깔린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네이버 쇼핑에서 가장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을 카테고리로 모아놓은 페이지예요. 정말 중요하니 여기서부터 집중해주세요. 쭉 내려보니 31위에 캐리어 제품이 있네요. 데이터를 보면 월간 검색량이 1만 회가 넘어요. 해외 상품 비율도
60%로 엄청 높습니다. 상품을 들어가 보면 일주일 예상 매출 또한 575만원으로 계절을 타지 않는 비시즌성 상품이니 대략적으로 한 달로 계산해 보면 2,400만원 정도 순수하게 이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에 약 12,000회 정도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만 구매하는 것이 아닌 똑같이 쿠팡이나 카카오톡 쇼핑, 지마켓, 옥션 등에서도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상품을 찾아 네이버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업로드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다른 마켓은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잘 됩니다. 잠시 화면을 집중해주세요. 의문을 갖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붙여도 잘 팔립니다. 남들이 되게 많이 찾는 핫한 제품이니까요. 생각보다 온라인 판매는 되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명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제품을 올려뛰기 쳐서 판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 제품을 판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는 상품 혹은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사는 제품, 그런 제품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경쟁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똑같은 시장에서 제가 살아남는 전략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거창할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파려는 상품에 경쟁사 상품에 들어가 리뷰 낮은 순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소비자들의 불편함입니다. 판매를 하다 보면 무조건 경쟁사가 갑자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나 우리가 경쟁사 상품을 가져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무작정 가격을 내려서 승부 보는 전략이 아닌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뷰를 낮은 순으로 보니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들여서 배송을 대신해주는 대행지에 포장을 업그레이드해서 상품의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포장하는 곳에 집중을 해서 그 과정 자체를 영상 촬영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제품 상세 페이지 상단에 이미지로 만들어 배치해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증거를 좋아합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생산지와 생산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이게 대단한가 싶지만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설명에 상품 사진만 올려두고 가격 경쟁으로만 할 뿐이죠.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면 내 상품의 가치는, 가격은, 판매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핫한 브랜드들은 그렇게 해서도 잘 팔립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 제품이 아니라 최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고 트렌드 제품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면 정말 정가는 다른 결과를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마지막으로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100원을 넣어서 500원이 나오는 자판기가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 앞에 고깃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처음 오픈하게 된 고깃집 사장님은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게 될 겁니다.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고깃집에 들어갈 가능성도 생기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음식이 맛있다면 또 재방문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고깃집 사장님의 주변 지인이 바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체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험단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나의 스토어에 후기를 올리는 일을 뜻합니다. 이 체험단을 진행하는 것은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소비자들은 똑똑합니다. 자신의 제품을 좋다고 직접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업체의 뻥하는 홍보에 그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리뷰를 통해 마케팅을 한다면 이야기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물론 뒷광고 논란 이후 특정 업체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명시해야 하지만 잠재 고객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작성한 리뷰에 보다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일종의 온라인 전단지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처음 오픈한 곳들은 오프라인 전단지를 통해 사람들의 유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전단지는 다소 이례적일 뿐더러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린과 동시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사라지지 않는 한 후기 포스팅은 온라인상에 반영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온라인 광고에는 CPC, CPA, CPS 등등 여러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단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시간이 나신다면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걸 종합시켜 상품을 판매를 하면은 솔직히 월 1,000만원 누구나 가능하고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네이버 쇼핑 탭에 들어가서 카테고리에서 베스트, 많이 구매한 상품으로 들어간다. 이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 인기 있는 트렌드 제품 위주로 제품을 서칭한다.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 주기, 불편함 해소라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서 상품 설명에 작성을 한다. 세 번째, 고객에게 내 제품을 보여주기. 온라인에서는 체험단을 진행해주는 것이 온라인 판매에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CPC,
CPA, CPS 등등 여러가지 광고도 공부하고 습득하여 적용시키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딱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도 월 1000만원 순수익은 노력하면은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믿지도 않거나 작은 행동의 불씨를 만드는 여정을 떠나거나 자신이 바라는 찬란한 미래가 당장의 작은 실현 없이 현실과 목표를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러한 방법을 행동으로 옮겨서 편한 말로 인생 역전하는 케이스가 허다합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타이밍이나 기회를 바탕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항들마다 구체적이게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천천히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